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번 한 주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한 주에 대한 또 전략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또 달달한 전략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시장 심리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채권 금리는 상승하고 중국발 리스크는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심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고 투심을 끌어올려줄 만한 그 호재가 없는데요. 우리의 이 공백을 위원님의 달달한 전략으로 채워주시죠.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뉴욕 증시 보시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현재 시각으로 아침부터 추가 상승을 시작한 채권 금리는 장중에 4.3%를 넘어섰고요. 또 30년물 채권 금리도 4.4%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매크로 데이터들 또한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요. 23.9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보시면 12.0으로 급반등하면서 1년여 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 보시면요. 전달 대비 0.4% 하락한 105.8을 기록을 했고요. 또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 측은 신규 수주 전망 악화로 올 4분기에서 내년 1분기에 짧고 얕은 경기 침체가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헝다그룹의 파산 이슈가 되겠죠. 자,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헝다그룹이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팩트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헝다그룹이 신청한 것은 챕터 11이 아닌 챕터 15이죠. 챕터 11이 완전한 파산 신청이라면 챕터 15는 달러 채권자들에게 시간을 주면 빚을 갚을 테니 너무 닥달하지 말라.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파산이 아닌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만큼 사태의 추이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장중 7위안을 돌파를 하면서 중국 당국이 국영은행들에게 위안화 변동성 급등을 막기 위해서 외환 시장 개입 강화를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개입이 있는 후에 그리고 위안화 환율은 다소 진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 불안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죠. 뉴욕 증시 영향으로 개파락 시작한 국내 지수는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인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대장으로 해서 HBM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과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반도체 관련주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의 자리를 또 다른 신소재, 맥신 관련주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자, 휴비스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그리고 엑스페릭스, 아모센스, 경동 인베스트까지 맥신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태경산업 또한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상한가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인 코리아나와 또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가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 반도체 관련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한미 반도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젠큐릭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섹터에서는 큐리옥스 바이오와 같은 바이오 시스템이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 종목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로봇 관련주에서는 또 포메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물류 해운 부문 인적 분할을 결정한 이러한 STX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테마 동향은 썩 좋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되는 미국의 그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 심리가 무너진 가운데 헝다 파산 이슈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의 심리는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아직까진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모를 충격에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의 심리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지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아직 벌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 시장에서 도망갈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미국이나 유럽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미칠 파장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일 중국 소비주들이 반등하는 것처럼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스윙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 내에서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시장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또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 섹터는 원격 의료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도 함께 실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우리 원격 의료는 다들 알고 계시죠?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또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의 의료 장비를 통해서 진료받는 서비스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의료와 정보 통신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격 의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허용하게 되어 있지만요. 최근에 고령화나 개인 의료비 부담 증대에 따라서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원격 의료 시장 2020년에는 255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566억 달러로 성장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17%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전문가 자문단 의견 수렴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 국방부에서도 근위권이 상주하지 않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원격 진료 체계를 확대하겠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요. 해양수산부에서도 또 해상 원격 의료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국회에서도 지난 4월부터 원격 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6건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국회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조문 정리만 완료된다라면 여야 이견이 적고 또 법제화 필요성이 높은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격 의료 관련주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 그럼 공략해 볼까요? 네, 어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죠. 바로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나 솔루션 전문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는 원격 진료 서비스, 사이버 MD 케어가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의사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환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미국 시장에 원격 진료를 의료를 진출했다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보험 제도도 복잡하고 진료비도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이러한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인해서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격 진료 시장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50개 주에 진출을 하겠다 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도 밝히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에 안착한 이후에 오늘 음봉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뭐 조정 구간이 좀 나오더라도 이것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바닥권에서 대바닥권에서 대량의 시세가 분출된 만큼 조정 구간은 뭐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최근에 지금 한 20% 이상 목표가를 드리는데 6,500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4,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음봉 그릴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조정 구간에서 토마토 시스템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6,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수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위원님의 AS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어제도 다시 한번 전략을 잡아주셨는데요. 오브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시를 해주시고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또 번쩍 고개를 들면서 목표가를 향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향성 어떻게 점검 받아볼까요? 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케팅 솔루션 기업의 AI 활용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또 24일이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동사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와의 협업에 대한 이런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차트 보시면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양봉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음봉을 그려내기는 했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다시고 다시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브젠 목표가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51,0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보죠. 레이저셀. 이 종목 최근에 AI 반도체 쪽으로 수요는 급증하고 공급은 또 부족하고 10,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레이저셀은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좋은 자리가 왔죠. 항상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상승했던 종목,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정말 조정 구간이 나오고 또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레이저셀이 그러합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면 레이저 광합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칩과 PCB를 접합하는 면 레이저 리플로 장비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2월에 추천해서 100% 가까이 수익을 드렸습니다. 요즘 엔비디아 칩 구하기에 중동 오일머니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HBM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위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지만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지금 시세를 줬던 자리 그리고 바닥을 지지받아야 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윗꼬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윗꼬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은 뭐 단기간에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이 10,000원 지지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볼 때 그러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준다라면 단기적으로 이 13,000원 라인 저항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에 제시를 해주시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겼던 레이저셀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큰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달달한 10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